자, 갑시다. 기출 변형부터. 문장에 나타나는 어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들르겠어요. 요가 뭐죠, 여러분들? 높임 보조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을 존대하기 위하여 요를 붙여 표현한 것이다. 맞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말이 아닌 말씀으로 표현한 거다. 아니죠. 이 말씀이 뭐다? 낮춤의 표현도 있는 거죠. 나에게 쓰면은 낮춤, 남에게 쓰면은 높임이기 때문에 설명이 잘못된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선생님께 드리는 것이니 누구에게 주다가 아니라 드리는 거니까 객체의 높임 맞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왔습니다.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압존법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4번도 문제 없고요. 2번 다음 문장에서 높임의 대상을 파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제가니까 듣는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청자를 높이는 거죠. 두 번째, 할아버지께서 오셨습니다. 주체가 누구죠? 할아버지. 오셨습니다. 청자. 그분은 분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누굽니까? 주체 맞죠, 분명히. 그분은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되니까 둘 다 뭐가 되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돼야 되겠죠. 객체는 없습니다. 4번, 그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그가 책을 형님은 뭡니까?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죠. 드렸습니다. 주다를 높인 거죠. 그러니까 객체고요. 3번 문제, 다음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손님, 어떤 옷 찾으십니까? 기억 보니까 비읍니까? 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맞고요. 셔츠를 좀 보려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거 맞죠, 분명히. 됐죠? 맞아요, 안 맞아요? 청자를 높이고 있다. 청자를 높이고 있습니까? 누구죠? 점원을 높이고 있는 거죠. 청자가 아니라 점원을 높이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저희라는 건 자기를 높이면서 누구도 높이게 되는 거죠. 나를 낮추면서 아버지를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자인 종업원을 높이는 건 아니라는 거. 3번 디귿 보니까 이 셔츠 어떠세요? 선물로 드리시면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는 건 맞고요. 저희 아버지는 어깨가 넓으신데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신체의 일부가 주어를 올 때는 의시라는 간접 높임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이고요. 4번 다음에서 기역과 리을이 모두 사용된 것 그랬습니다. 기역이 뭐죠? 주체. 리을은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입니다. 간단한 거죠. 자, 한번 볼까요? 1번 누나는 여쭈 것이 있다면 선생님 댁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쭈는 뭐가 높이는 겁니까? 객체 높이는 용언이죠. 물어보다 대신에 여쭈다니까. 선생님은 뭘 높이는 겁니까? 높여야 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가 되겠죠. 댁은요,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맞네요. 그럼 뭐밖에 없죠? 리을밖에 없겠죠. 1번은. 2번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는 커피를 잘 잡수신다. 보세요. 연세는 뭘 높이는 겁니까?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걸 높이는 명사 맞죠? 리을이네요. 할아버지께서 잡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잡수시는 주체가 누굽니까? 할아버지죠. 주체를 높이고 있으니까 기역, 리을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은 뭡니까? 높여야 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니까 디귿이고 모시고는요 객체를 높이는 용언이 되는 거죠. 디귿과 니은이 들어갔겠죠. 4번 아버지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시는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오직 기억만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밑줄친 사동사에서 의미가 즉 간접적인 겁니다. 내일 새벽에 나 좀 깨워라. 누가? 네가 좀 깨워. 직접이죠, 지금. 2번 할머니께서 아이에게 옷을 입히셨다. 입힌 주체가 누굽니까? 할머니가 되는 거죠. 뭐 이게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3번 나는 팔을 다친 형에게 구두를 신겨준 주체가 누굽니까? 나가 되는 거죠. 됐죠? 4번 찾아온 조카들에게
새로 밥을 지어서 먹여보냈죠. 누가 먹여보냈죠? 누가 먹었죠? 조카가 먹었죠. 그럼 누가 준 겁니까? 먹는 건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새로운 밥을 지어서 먹여주니까 내가 주는 거죠. 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6번. 다음 중에서 사동문의 모호성 동그라미 치고요. 모호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정이 있는 찬물을 유리잔마다 가득 채웠다. 채운 주체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다정이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호성이 없고요. 2번.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밥을 먹이려고 상을 차리셨다. 직접 간접 둘 다 되는 거죠. 세 번째, 아버지는 진수에게 동생을 업히고 앞서 걸으셨다. 아버지가 직접 업힌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야 업어봐 하니까 누가? 진수가 업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직접 간접 다 되고요. 그녀는 이번 발표회를 위해 경미에게 발레화를 사서 신겼다. 하나는 냄새나지만 내가 참고 너한테 이거 신겨줄게. 발 좀 닦고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발을 던져주면서 야 내가 사왔어. 이쁘지? 네가 신어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7번 문제. 다음 중 통사적 피동 미주치고요. 여러분 통사적 피동은 뭡니까? 파생적 피동은 뭐에 의해서? 이 히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통사적 피동은요. 게되다 어지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문이 바람에 닫혔다. 문이 바람에 닫혔다. 통사적 피동으로 바꿀 수 있나요? 문이 바람에 의해 닫아졌다가 될 수 있겠죠. 닫아졌다는 닫아지었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연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여러분들 연이 나뭇가지에 걸어졌다라는 말 돼요 안 돼요? 어디다를 붙이니까 말이 안 되죠. 3번은요. 구경거리가 있는지 사람들이 몰렸다인데 몰아졌다라는 말 돼야 어디다 붙일 수가 없겠죠. 4번은요. 출근 시간이라 차가 너무 밀린다. 밀려진다.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디다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럼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다음 중에서 피동 표현이 자연스러운 것 그랬습니다. 정말이야. 이 안경을 쓰니 저 산이 더 잘 보여는 피동 맞아요? 보여가 피동 맞나요? 보다에다가 이 어가 만났으니까 피동 맞죠 분명히.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왜 안 될까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은 극복되어져야 한다. 뭐가 됩니까? 극복되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이어져야니까 이어지다잖아요. 그래서 이중피동이고요. 3번. 자연은 일정한 목적에 의해 동그라미 치고요. 움직이는 생물이라 말할 수 있다. 목적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연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4번. 공사가 매우 위험하니 기본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9번. 다음 중에서 사동의 남용어로 볼 수 없는 것. 여러분들 이 사동의 남용에서는 요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사동의 남용에서는 우리가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서 이게 사동의 남용이 아니라는 게 있었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먹인다. 뭡니까? 사육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놀렸다는요. 조롱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었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말렸다. 싸움을 말렸다. 싸움을 뭐하게 하다? 그치게 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뭡니까? 돈을 날렸다. 이때 날렸다는 난리어지다가 아니라 탕진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어떤 사동으로 보지 않는다? 남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예외적인 것,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니까 꼭 봐두라고 했던 예문들입니다. 볼 수 없는 것. 바보라고 놀렸다. 이때 놀렸다라는 뭡니까? 조롱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놀리어지다가 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가 되면 하도록은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록은 생략하면 되고요. 3번은 각자의 지출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찾아라가 아니라 경감시키는 게 아니라 경감하는 방법을 찾는 거고요. 4번 가슴이 설레이며가 아니죠. 설레며 그녀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감정 느낀 지 오래됐죠 지금? 그쵸?
다다음 달에 시험 잘 봐가지고 이 기분 느끼면 되겠죠. 언젠가는이 아니라 반드시 설레며 채점할 수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참 맛이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칠 때마다 이 느낌. 한 문제 한 문제 막 손이 부르르 떨리면서 그런 느낌 없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처음부터 막 답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좀 이따 볼까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처음에 1번을 딱 동그라미 치는 순간 어때요? 자신감이 불끈불끈. 1번부터 딱 그어지면 괜히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1번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 1번 채점하는 게 어느 파트에서? 국어죠.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1번은 맞습니다. 문제는 1번은 맞죠? 11번 가겠습니다. 10번 별표 치시고요. 탈행동적 피동입니다. 여러분, 탈행동적 피동이라는 것은 동작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뭐가 상정되기가 어려운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론편에서 얘기할 때 탈행동적 피동 예문들을 좀 봐두라 그랬습니다. 그가 슬픔에 쌓여 있다. 어떤 이유에서 슬픔에 쌓여 있는지 나타나 있지가 않죠. 탈행동적 피동 맞습니다. 새로 산 옷이 못에 찢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거 못이 찢었잖아요. 이럴 수 있는데 못이 찢은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누구? 칠칠 맞지 못해서 실은 누가? 내가 잘못해서 칠칠치 못한 행동을 통해서 찢긴 거죠. 못에 의해서. 그러니까 못이 찢은 건 아니에요. 2번 어젯밤에 바람이 불더니 백일홍의 가지가 꺾어버렸습니다. 백일홍의 가지가 꺾어버린 이유가 누구 때문이죠? 바람 때문이죠. 이거는 정확히 나타났으니까 탈행동적 피동은 아닌 거죠. 정답은 3번이고요. 어쩌다가 이번에도 제가 무슨 일로 가게 되었는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탈행동적 피동 맞습니다. 11번 다음에서 피동 표현을 만드는 과정이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아이가 밥을 먹었다에서 피동 전미사 이를 사용하여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로 바꾸자.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피동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동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먹이는 행위가 돼버리니까 사동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틀린 문장 없는데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 그랬습니까? 피동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만들고 보니까 뭘로 바뀌어버린 거죠? 사동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12번 밑줄친 단어의 성격이 이질적인 것. 여러분 이게 뭘까요? 태우다가 뭐죠 여러분들? 그 예문들 한번 다 적어봅시다. 2번은 뭐죠? 때웠다. 3번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재우다, 채워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사동문에는 이중사동 사동 전미사가 2개 와도 돼야 한대요. 됩니다. 여러분들 태우다는 뭐죠? 기본형이 타다가 기본형이죠. 타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가 온 거죠. 그래서 태우다가 되는 거죠. 2번은요. 때우다는요. 때웠다는요. 때 플러스 때웠다 맞죠 지금? 때 플러스 우 플러스 어 플러스 다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얘는 우가 있는 거죠 지금. 채우다는요? 재우다죠. 재우다는 기본형이 뭡니까? 자다죠. 자 플러스 이 플러스 우 플러스 다니까 사동 전미사가 2개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채우다는 뭐가 되는 거죠? 기본형이 차다죠. 물이 가득 차다니까 차 플러스 이 플러스 오 플러스 라가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 원래는 여기다가 뭐가 온 겁니까? 어라가 온 거죠. 그래서 워라가 됐으니까 그럼 여기도 이 플러스 우가 온 거죠. 네, 3개는 사동 접사가 몇 개 온 거고요? 2개가 온 건데 하나만 접사가 하나가 온 경우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입니까?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사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중사동은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입니다. 이중사동에는 접사 2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다 했던 겁니다. 13번. 다음 밑줄친 단어가 기역사동사, 니은, 피동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 일이 술술 잘 풀린다. 이건 뭡니까? 피동이죠. 선생님의 칭찬에 귀가 금세 풀렸다. 둘 다 피동이네요. 피로가 풀린 것도. 누구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일이 풀렸죠. 뭔지 모르지만 뭐에 의해서 풀렸잖아, 이것도. 2번 기역. 젖은 옷이 건조기에 말렸다. 사동이죠. 나는 싸우는 친구를 말렸다. 뭡니까? 중재하다라는 뭐가 되는 거죠? 사동이죠. 둘 다 사동이네요. 3번. 따뜻한 아랫목에 몸을 놓였죠. 누가? 내가 놓였겠죠 아마. 그러면은 사동이 될 거고요. 니은. 햇살이 고드름을 서서히 녹였다니까 사동입니다. 4번. 형이 형수에게 꽃다발을 안겼으니까 사동이죠. 근데 아이가 엄마 품에서 포근하게 안겼으니까 피동이 되는 거죠. 당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어릴 때 여러분도 엄마 품에서 이게 폭 안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분이 좋았어요? 기억 안 나죠? 근데 이게 기억나는 게가 있어요. 근데 잘 모르는데 어릴 때 여러분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죠. 어린 조카가 있거나 어린 동생이 있으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쵸? 어린 동생은 여러분들이 그 애를 낳을 나이쯤이니까 그런 애들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엄마 품이 좋아요 이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나중에 한 5년, 10년, 15년 뒤에 만나보세요.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나이 때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딸내미들은 나이를 좀 먹어도 좀 안아줘요. 아들내미는 아빠 잠깐 딸내미는 오면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아빠는 딸내미도 별로야? 아직까지도 안 하죠? 독특하신 분이죠. 독특하신 분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좋으신 분이지 아버지가. 그렇죠? 근데 우리도 아직까지는 둘 다 이제 뽀뽀를 하는데 아무래도 딸내미가 좀 이쁘긴 해요. 안길 때도 그렇고 폭 안길 때도 그렇고. 아들내미는 이제 나랑 키가 이제 거의 비슷해지고 있으니까 안을 때 보면 좀 약간 지그러운 게 있어. 갑자기 아빠하고 이렇게 오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안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빠는 그냥 이렇게 안아줘야 돼. 이렇게 엄마보다는 이제 커버렸고 딸내미는 아직도 그래도 막 폴짝 뛰고 이런데 아들은 폴짝 뛰면 막 꺼거질 것 같아. 이제 좀 힘들어지고 아마 내년쯤 되면 나보다 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안아줄 때 내가 이렇게 안아야 되나? 대체적으로 남자들은 아버지보다 크잖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커가니까. 가겠습니다. 14번 다음 중에서 수사 의문문. 여러분들 수사 의문문은 뭡니까? 대답할 필요는 없지만 강조와 명령의 효과를 갖고 있는 거죠. 너는 해당하는 겁니다. 너는 아침에 뭘 먹었니? 이거는 뭡니까? 설명 의문문입니다. 뭘 먹었니? 네, 너 판정으로 하면 안 되죠. 뭘 먹었니? 이게 엄마가요 바쁘시다고 해서 시리얼만 먹고 왔어요.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거죠. 정말 빨리 가지 못하겠니? 대답하지 않아도 뭐합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너 빨리 못 가는데 왜요? 내가 빨리 못 가는 이유는요. 이렇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죠. 근데 판정 의문문으로서 생각하고 너 빨리 가지 못하겠니? 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싸대기 맞는 거죠 이제는. 3번 저 사람이 바로 부사장이란 사람입니까? 이건 뭡니까? 네, 아니요라는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될 거고요. 여기 짜장면 시키신 분 저요! 라고 얘기하겠죠. 역시 판정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5번 수사 의문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바로 가봅시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에서 독서 모듬 활동은 언제 어디서 하면 좋겠니? 무슨 의문문입니까? 설명 의문문이 되겠죠. 늦잠 자는 아이를 깨우는 상황에서 학교 늦겠어.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뭐 합니까? 이거 무슨 의문문이에요? 수사 의문문이죠. 대답할 필요가 없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벌떡 일어나서 뭔가 해야지. 아니면 엄마한테 등짝을 맞게 돼 있죠. 3번 두 아이와 함께 학교하는 상황에서 친구 A가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겠니? 그래! 싫어! 이렇게 가능하죠. 판정 의문문입니다.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에서 어쩜 이럴 수가 있니? 이건 뭡니까? 억울해서 못 견디겠을 때 어쩜 이럴 수가 있겠니는 수사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는 겁니까? 니은과 리을이 되는 겁니다. 정답 3번이네요. 16번 다음 중에서 어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은 분명히 과거 시제지만 뭘로 쓸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상황은 문맥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죠. 1번
배탈 났으니 요리는 다 먹었겠구만. 앞으로 먹을 요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미래입니다. 두 번째, 너 이제 큰일 났다. 이것도 뭐죠? 미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3번,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니? 현재죠. 나 가는데 야 지금 더 가야 돼? 이거죠. 4번, 하늘을 보니 비는 다 왔네. 이거 뭡니까?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라는 추측이죠. 미래 추측.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다음의 설명 내용과 관련이 없는 예문입니다. 미래 시제의 선어머럼이 get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get 동그라미 치시고요.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단순 미래 동그라미 치시고요. 밑줄, 일어날 일의 표현을 하지만 미래 수행할 의지 밑줄, 표현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 밑줄. 그가 단순 미래도 있지만 뭐도 있죠? 미래의 의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추측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 밖에도 get은 가능성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완곡한 표현 동그라미, 강조 동그라미.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1번, 정말 너 혼자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이건 뭐죠? 가능성 내지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너 그 능력 있니? 너 그거 가능해? 이 말이니까. 2번, 내일은 미국으로 떠나겠네요. 이건 뭡니까? 내일 떠나야 되니까 미래 수행할 의지가 되는 거죠. 그쵸? 3번,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이건 뭡니까? 강조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강조. 그것에서도 어제 비가 많이 왔겠다. 이거는 추측이 맞는데 어제 비가 왔겠다 그래서가 과거 일에 대한 추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 다음 밑줄친 부분의 시제가 다른 것 그랬습니다.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니? 아까도 나왔죠. 이거는 언제입니까? 현재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철수야 어서 가자. 학교 늦겠다. 이건 뭡니까? 늦는 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미래죠. 그러면 현재와 미래가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일 텐데 3번, 밤하늘을 보니 비는 다 왔네. 이건 뭡니까? 나중에 비가 이제 끝났다는 얘기니까 미래고요. 4번, 너 내일 나한테 죽었어. 내일이니까 미래입니다.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여자들은 잘 안 쓰죠. 아, 여자도 써요? 아, 이제 성평등이니까 여자도 뭐라고 해요? 룰랄라 죽었어 이래요? 여러분들 여자들 싸우는 거 안 봤죠? 나 예전에 얘기 한 번 한 적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자끼리 싸우는 걸 봤거든요. 아, 너무 무섭더라고. 아니 이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때리는 거 하면 아 그냥 드센 여자구나, 드센 학생이구나. 저도 고등학생 때 2학년 때인가? 여자가 이제 버스 타고 가는데 가다가 여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는데 실업계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데 병을 그냥 뻑 깨드면은 병을 씹어. 그 퇴에 뱉으니까 피가 여기에다 다 이게 병을 씹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허럽겠잖아. 퇴하니까 이게 왜 영화들 보면 남자들 너무 많이 맞으면 여기 피가 나올 때 어떻게 돼? 여기 끈적끈적하게 나오잖아. 그걸 퇴하는데 이게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거야. 아, 나 그거 보고 너무 무섭더라고.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남자도 그러진 않는데. 그냥 병을 빡 깨두면은 우리 버스에서 보면서 오오오오 우리 그때까지는 오오오 이랬단 말이야. 병을 낀다는 자체가 오오오 남자들이 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얼짝 씹으니까 우와 이렇게 바뀌면서 태 뱉으니까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못 봤어요. 버스가 지나가니까. 버스는 가야 되잖아. 운전기사 아저씨가 잠시만요 여러분 자 지금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섭더라고. 싸우다가 그 한남자니까 그 대략 나랑 비슷한 나이일 거 아니에요. 나보다 위아래 한 살 아니면 동갑이니까 지금 애기 엄마가 됐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 집에서 애가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이런 여보 일로 와봐 이러면 무서웠어. 내가 봤던 것 중엔 최고였습니다. 남자들도 그러지 않는데. 자 갑시다. 19번, 다음 부정표현에 대해서 배운 내용을 메모한 것이다. 다음의 메모로 설명하기 어려운 문장 그랬습니다. 부정표현은 긍정표현에 대해서 언어 내용의 의미를 부정하는 거 맞고요. 안부정, 못부정이 있죠. 안부정은 무슨 부정? 의지부정. 못부정은 무슨 부정? 능력부정. 말다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다부정은 뭐가 있습니까? 청유형과 명령형에 쓰이는 거죠.
근데 유의할 점은 부정문은 뭐가 쓰인다? 중의적 표현이 있다라는 거죠. 10명이 다 안 왔다 이런 식으로. 10명 모두가 안 올 수도 있지만 10명 중에 일부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중의적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자, 그랬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겁니다. 나는 시골에 못 갔다. 이거 무슨 부정입니까? 단지 못이라는 능력 부정에 해당하는 거죠. 2번은 희원이는 다 오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회원이 다 오지 않은 건 중의적 표현을 갖고 있는 거죠. 3번 영수는 노래를 안 불렀다. 의지부정이죠. 4번 철수는 부산에 갔지 않아. 이거는 뭡니까? 부정문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이거는 부정문이 아닙니다. 확인. 그랬니? 야, 그렇지 않아? 라고 확인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다음 대화에서 언어 예절을 다르게 사용한 것 그랬습니다. 영호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다가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영호가 어머니께 어머니 바르게 사용된 겁니다. 어머니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보세요. 누굴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을 먼저 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자기 부모님에게는 뭐? 어머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부모님 님자를 붙일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돌아가셨을 때만 님자 붙이죠. 근데 며느리는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님을 붙일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에는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머니랑 병원 갔는데 우리 엄마가 귀찮으니까 병원에서 돌아오는 순간 보내버린 거죠. 그냥 한 방에. 그렇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어 담임을 맡고 있는 박현수입니다. 어머님은 병으로 이거 싸가지가 없는 거죠. 병입니까? 병환입니까? 병환이 되는 거죠. 입원 중이신데 집에 볼 일이 계셔서 아니죠. 있으신 거죠. 잠깐 나오셨어요. 선생님 덕분에 영어가 공부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집에 돌아오면 꼭 한 가지씩 저에게 물어봐요. 스스로 낮추고 있는 거니까 맞겠죠. 지금 정답은 3번이고요. 영호가 성적이 안 좋아서 아버님한테 야단 안 되죠. 걱정 또는 꾸지람을 들어야 되죠. 걱정을 들었거나 꾸지람을 들어야 되지 야단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죠. 21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때 되다의 쓰임이 다른 것 그랬습니다. 되다라는 전미사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때 전미사에는 여러분들 전미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뭐를? 품사를 바꾸는 무슨 접사가 있고요. 한정 접사가 있고요. 그쵸? 바꾸지 못하는 한정 접사가 있고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 접사가 있죠. 근데 이때 전미사는 뭘로 쓰이는 겁니까? 일부 명사 뒤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더하면서 뭐를 만들어 버렸습니까? 동사를 만드는 거죠. 지배 접사입니까? 한정 접사입니까? 지배 접사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몇몇 명사 어근 부사 뒤에부터 형용사를 만들기도 한다.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막이 뭐죠, 여러분들? 막은 뭡니까? 품사가 막하다. 하다를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겠죠. 그러니까 부사 뒤에 되다가 붙어서 뭐가 됐습니까? 굴다가는 혼날 수도 있다. 뭐가 되는 겁니까? 막대기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막대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품사가? 그러니까 품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잖아요. 두 번째, 집에 갔다가 오기는 어중이 뭐죠, 여러분들? 어중이 뭡니까? 어느 가운데 정도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중되는 뭡니까? 형용사로 바뀐 거고요. 3번 안색이 안은 뭡니까? 여러분 안만 있을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안부정과 못부정은 부정부사죠. 그러니까 안은 부사였는데 안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안 돼 보인다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용사가 되는 거죠. 얼굴 상태가 뭐가? 걱정과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상태니까 형용사가 된 거고요. 4번 그는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지다니까 피동의 의미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다음 중에서 화법상 바른 대화법에 해당하는 것. 어머니가 너 밥 안 먹었니? 아니요 먹었어요. 예 먹었어요. 아니요 먹었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2번 숙제 다 했니? 모르는 문제 빼고 다 풀었어요. 정답 2번이겠죠. 3번 점원이 손님 이쪽에
있는 것이 신상품 이십니다. 신상품입니다가 돼야 될 거고요. 아버지가 너 15살 때 기억나니? 아버지께서 제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으로 출장 가셨던 기억이 나야지 출장 오셨던 기억이 나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고친 것 중에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직접 인용문 뭐가 쓰이는 겁니까? 라고 하고죠. 그러니까 라고 계열인 라는, 하는 이런 것도 직접 인용문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 인용문은 뭐가 있죠? 뭐뭐 구만 사용하면 되는 거죠. 4번만 잠깐 볼까요? 누나는 나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런데 간접 인용은 누나는 난 이제 그만 갈 거야 라고 말했다. 나는 뭡니까? 나는 자기는 이란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난 이제 그만 갈 거야 라고니까 이것도 뭐가 된 겁니까? 직접 인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인데 (24번) 다음 중에서 어느 예절에 맞는 표현은 자네 성씨가 뭔가 내 김의 김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손님 서류에 찍을 도장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높임법을 써야 되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 아니죠.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죠. 할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는 맞지만 뭐는 안 되는 거죠? 명령형이 건강하십시오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도 안 되는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25번 다음 대화에서 어느 예절에 맞는 것은 그랬습니다. 출근하는 시아버지께 아버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어디다가 뭐라고 합니까? 고생하십시오. 어디다가 아버지한테 저녁에 마치는 음식을 준비해 둘게요. 이건 또 반말이네요. 두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아마 시어머님한테 오시면 음식 해 둘게요. 아버님 오세요. 이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가 없는 거죠. 뭐라고 하셔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지 말고 아버님 시댁이니까 그러니까 어서 빨리 오십시오. 참 어렵다. 2번 설날 세배를 드리면서 할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명령투도 문제가 되지만 뭐 하면 안 됩니까? 먼저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세배할 때는 누가 얘기할 때까지 어른이 덕담을 하기 전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3번 의사가 아픈 할머니께 할머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해야 되죠. 금방 낫게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왜? 격식체를 갖춰야 되는 형태죠. 지금. 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틀렸다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는 무엇을? 격식체를 갖추는 것이 맞는 표현이다 이거죠. 4번 사장님이 자기보다 높은 직급의 부장님을 찾을 때 사장님이 김 부장님은 거래처에 가셨습니다. 가능하죠. 회사에서는 압정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맞춤법입니다. 표준어. 맞춤법과 표준어 한번 봅시다. 거센소리 표현입니다. 거센소리에서는 첫 번째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하는 경우는 빈칸이 아니라 빈칸, 떨어먹다가 아니라 털어먹다, 끄나불이 아니라 끄나풀. 두 번째 히읗을 끝소리로 가지고 있던 어휘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살 플러스 고기의 합성어죠. 그런데 우리 이거 어떻게 소리가 납니까? 살, 코기가 나는 거죠. 그럴 때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뭐가 히읗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 히읗과 기역이 만나야 뭐가 되니까? 코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 표준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안팎도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원래는 안 플러스 박이라는 거죠. 근데 안팎이 되려면 여기다가 얘가 무엇과 만나야 되죠? 히읗과 만나야 되죠. 그래서 안팎이 되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진 않지만 형태가 달라지고 있는 거죠. 살코기도 마찬가지고요. 수탉, 수평아리, 숫개, 수강아지, 수컷, 수끼와 숫떨저기, 숫돼지, 수탉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외우죠? 닥쳤던 게 어디?
지분 쳐다보는 거 얘기했던 겁니다. 어간에 밑줄 칩시다. 이거는 어간에 하를 붙여 하를 줄여서 쓸 수 있는 경우 하가 뭐 뒤에 울림 소리 뒤에 올 때가 있고 또 안 울림 소리 뒤에 올 때가 있죠. 이때는 하가 줄어드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울림 소리 뒤에는 뭐가 하에서 뭐만 떨어지는 거죠? 아가 남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히읗이 탈락하는 거죠. 반면에 안 울림 소리 뒤에서는 뭐가 하 자체가 탈락해버리는 거죠. 섭섭치 하는 겁니까? 섭섭지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울림 소리예요? 안 울림 소리예요? 비읍은 안 울림 소리죠. 그러면 얘가 떨어져서 뭐가 됩니까? 섭섭지 않은 게 되는 거죠. 섭섭치가 아닙니다. 만만치예요? 만만지예요? 왜 치죠? 울림소리죠. 울림소리가 뭐만 남는 겁니까? 만만, 히읗, 지가 남으니까 두 개는 축약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만만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만찮지 않다. 만만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만만치 않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안 울림과 울림에 따라서 하가 다르게 쓰인다는 게 지금 2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거북 찬탑니까? 거북 잔탑니까? 거북 잔타가 되는 거죠. 왜? 앞소리가 무슨 소리니까? 기억 안 울림 소리니까 여기에 하가 떨어지는 거죠. 거북 하다에다가 이 거북지가 된 이유는 거북 하지인데 안 울림 소리이기 때문에 하 자체가 떨어져서 거북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기 하는 히읗 탈락이 아니라 아 탈락이에요? 어떤 거? 아니 히읗이 탈락이 아니라 왜 히읗이 탈락이야? 뭐가 탈락되는 겁니까? 아가 탈락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남는다? 히읗이 남는 거죠. 왜 이게 아를 써놓고 히읗을 했을까? 됐죠? 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간평캐입니까? 간평캐입니까? 캐가 되는 거죠. 왜? 울림소리니까 뭐가 떨어지고요? 아가 떨어지니까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간평캐가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우리 발음상으로 보면 이게 헷갈린 것들이 많잖아요. 그냥 만만찮은지 만만자는지 만만찮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깨끗이에요? 깨끗지예요? 깨끗이에요? 깨끗지예요? 무슨 소리? 안 울림 소리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나가 깨끗지.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발음해요? 깨끗이. 그럼 그런 것들이 문제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아마 10명 중에 10명한테 물어봐도 깨끗이 이런 말 안 쓰죠. 깨끗이 발음 자체는 치가 나버리니까 이건 거의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표기할 때도 어떻게 씁니까? 치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워낙에 많이 쓰니까. 자, 네 번째 밑줄치가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경우는 받침으로 적는다. 아무렇지 어떻든지요.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는 살짝 별표. 지 않다와 쥐않다, 하지 않과 취않다의 경우죠. 이것도 간단한 겁니다. 뭐가? 자, 얘 보세요. 지안과 쥐안의 경우, 하지 않과 취안의 경우. 안 울림 소리 뒤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지안이 있죠. 이건 뭘로 쓰는 겁니까? 잔으로 쓰이는 거죠. 또 하나는요. 하지 않은 뭘로 쓰는 겁니까?
찬으로 쓰이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분하냐? 보세요. 적지 않은이라는 게 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지안 앞에 뭐가 온 거죠? 안울림 소리가 왔죠. 치안은 앞에 뭐가 왔죠? 울림 소리가. 안울림 소리에서는 지안, 울림 소리에서는 치안. 그러니까 안울림 울림 소리는 찬, 울림 소리는 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변변찬타, 적지 않은. 하지 니은 하지 않다가 안울림 소리 뒤에서는 뭐가 줄어든다? 아까 이거 다 했는데 뭐가? 하가 줄어드는 경우 찬타로 줄지 않고 쟈타로 든다. 자, 보세요. 그 예문만 가봅시다. 섭섭하지. 하 앞에 이거 무슨 소리? 안울림 소리가 뭐가 떨어지면 돼요? 하가 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뭐 섭섭지 않다.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러면 만만하지도 했죠. 안타만 더 붙이면 되니까. 하 앞에 뭘로 끝났습니까? 다정하지 않다는 울림소리야 안울림소리요? 울림소리죠. 울림소리는 뭐가 없어져야 돼요? 아가 떨어지고 히읗이 나오니까 다정치 않다 또는 줄이면 다정치 않다. 됐죠? 얘랑 얘랑은 하지 않다가 더 붙은 것밖에 없어요. 지 않다 정도. 디귿 오, 우의 뒤에 이어가 어울려 줄어든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어, 배어, 보여. 복수 표준어를 하는 거 별표 치시고요. 복수 표준어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쏘이어는 쏘여도 되고 쏘여도 되고. 왜냐하면 순행과 역행 둘 다 붙을 수 있죠. 이 모음이. 쓰이어도 되고 쓰여도 되고 트여도 되고 뜨여도 되고 죄여도 되고 조여도 되고. 복수 표준어입니다. 그 외 오른쪽 날개에 이것도 별표 치시기 바라요. 띄어쓰기 띄어놓다는 뜨여쓰기 뜨여놓다를 인정하지 않는다. 눈에 뜨여는 인정한다. 박스 돌리시고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자, 외 다음에 아어나 또는 앗엇이 왔을 때는 역시 꾸와 과, 수어 써, 그 다음에 됐다, 됐다. 이것도 체크해 두시고요. 6번째, 거센 소리로 적는 부사입니다. 결단코, 결코, 아무튼 동그라미, 하여튼 동그라미, 하마터면 동그라미 별표 치시고요. 거센 소리로 적습니다. 하마트면 아닙니다. 하마터면입니다. 요컨대도 동그라미. 결단코나 결코는 뭐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거니까 요컨대 동그라미 치시고요. 된소리 표기입니다. 전미사의 된소리 표기를 인정하는 것. 일꾼, 사냥꾼, 농산꾼, 주정꾼, 빛깔, 뒤꿈치, 코빼기, 겸연 적다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밑줄 칠게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것은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표기한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입니다. 소쩍새, 거꾸로, 붓썩, 이따금. 두 번째 니은, 리을, 미음, 미음, 즉 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잔뜩, 살짝, 훨씬, 몽땅, 멀쩡 다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된소리 표기. 다음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밑줄 치시고요. 깍두기 발음인데 깍두기, 싹둑 발음인데 싹둑, 법석 발음인데 법석, 몹시 발음인데 몹시. 왜 안 쓸까요? 원래 된소리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유사한 음이나 동일한 음이 단음절에서 연결될 때는 이렇게 적지만 보세요. 깍두기하고 발음은 깍두기죠. 그런데 기역하고 디귿은 같은 음이에요? 아니죠. 단음절이 된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한다? 발음이 그러더라도 뭘 쓰지 않는다?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죠? 싹둑도 마찬가지죠. 시옷과 디귿 계열은 같은 거나 유사한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유사한 거는 시옷에 유사한 건 뭐가 되는 거죠? 쌍시옷이죠 분명히. 기역에 유사한 거는요 쌍기역 키역 정도가 되겠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를 적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된소리로 적을 때는 뭐 단음절이 연속될 때 됐죠? 뭐 딱딱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이것도 밑줄에 있죠. 배기, 빼기, 대기, 떼기는 발음대로 적는다. 나이 빼기, 육자 빼기, 언덕 빼기, 뚝 빼기, 상판 떼기. 그런데 여러분들 언덕 빼기 발음이 나고요. 뚝 빼기 발음 나고요. 상판 떼기 발음 날 겁니다. 곱 빼기, 억적 빼기, 이마 빼기, 귀 떼기, 판자 떼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발음이 이렇게 난대요. 우리 발음은 안 나는데 발음이 이렇게 된대요. 네 번째 밑줄 이것도 의문을 나타내는 어미의 된소리 표기는 하나죠. 뭐가 되는 거죠? 리을까 리을꼬. 한마디로 말하면 리을까 리을꼬가 되는 것만 된소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리을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씁니다도 된소리. 자음 표기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을 것. 강낭콩이 아니라 강남콩. 월세가 아니라 사글세. 순서를 나타내는 서수사 둘째가 아니라 둘째, 셋째가 아니라 셋째, 넷째가 아니라 넷째, 12째가 아니라 12째. 왜 쓴지 알겠죠? 두째가 아니고 둘째인데 열이 붙으니까 둘째가 아니라 12째. 둘째가 아니라 22째. 돌이 아니라 돌. 근데 이 돌자는 지금 여러분 안 쓰잖아요. 이렇게 쓴 거 사진 본 적 있어요 혹시? 제 사진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근데 동생 사진에는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사진을 찍으셨던 분들이 좀 나이가 있겠죠. 그분들이 아마 여기와 여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바뀌어서 이거 대신에 이걸로 바뀌었는데 그 예전 걸 그대로 쓰신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제 사진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보면서 처음에 어릴 때 보면서 왜 난 저런 글씨 썼어? 왜냐면 어릴 때 저런 글씨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글을 읽고 학교 다니면서 돌사진을 봤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돌이 한 달이니까 음력 한 5월 6월쯤 되니까 더우니까 막 그 남자의 상징을 막 하잖아요. 남자들은 돌사진 왜 우리 팬티도 안 입히는지 몰라. 남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진 보면서 왜 난 이 글씨야 막 이랬는데 나중에 안 거죠 저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짠짠짠 뭐 돌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돈말 발푼 홉 앞에는 관형어 선어를 사용하고요. 양돼 달동 섬자 장줄 짐 관연사 삼가를 사용한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모음표기입니다. 모음표기에서 첫 번째 밑줄 모음 조화가 파기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는 모음 조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깡총깡총 쌍둥이 정도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또기도 좀 많이 나오죠. 아등바등도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거 부조, 사둔이 아니라 사돈. 3번, 4번 살짝 별표 치시고요. 이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뭐로 인정한 거? 표준어로 인정한 거. 원래 이모음 역행동화는 발음은 되지만 뭐는 아닙니까? 표준 발음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예외적으로 인정한 건 몇 개가 있었죠. 뭡니까? 풋내기, 서울내기, 시골내기, 냄비, 동댕이, 치다. 기술자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죠. 그런데 몇 가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쟁이로 쓰이는 거 얘기했죠. 옛날에는 이거를 굉장히 하찮은 직업으로 생각해서 기술로 보지 않았던 거 뭐였습니까? 요술쟁이, 침쟁이, 점쟁이 같은 것들. 장이가 아닙니다. 얘들은. 다섯 번째 모음 형태에 유의될 단어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섯 번째 별표입니다. 우가, 위세 또는 위의 표기입니다. 여러분들 우하고 위를 먼저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우과 위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위아래의 구분이 있으면 위, 없으면 우시 되는 거죠. 다음에 위와 윗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위는 뭐가 된 소리나 거센 소리가 겹치는 거죠. 그래서 위층이 맞나요? 위층이 맞나요? 위층이 맞습니다. 층이 거센 소리니까. 그 다음에 예사 소리일 때는 윗을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일곱 번째 한자에 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는 구로통이라는 거고요. 준말과 본말입니다.
더 널리 쓰인 것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 첫 번째, 준말만 표준어로 인정한 것. 김매다, 또아리, 무. 본말만 표준어로 인정한 것. 귀이게, 마구잡이, 아래로. 준말과 본말을 모두 표준어인 것. 노을, 롤, 막대기, 막대, 시누 요거. 시누이, 시누, 뉘 이런 것들. 오누이, 오니, 오누 이런 것들. 요거는 왠지 뭐는 아닌 것 같아요. 쉬니, 오니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기타 주의해야 될 표준어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된소리 표기. 아이고, 이거 되게 많네. 된소리, 소리에 관한 규정. 많죠?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소리에 관한 규정부터 또 가도록 합시다. 한참 남았네요.